음, 전 시간에 이어서 추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번 시간에는 바슬리 칸디스키의 추상화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바슬리 칸디스키는 메넨 시기부터 모스크바 시기, 바우하우스 시기, 파리 시기, 연대기를 통해서 작품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바슬리 칸데스키의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는 작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 시간에 우리 바슬리 칸데스키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우선 바슬리 칸디스키는 1866년부터 1944년 이 시기 동안 활동한 화가고요. 러시아의 화가죠. 그리고 추상미술의 창시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칸디스키는 미술을 전공한 화가가 아니었고요. 칸디스키는 1886년 모스크바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예요. 그래서 또 법학자로서 되게 유망주였는데 칸디스키가 돌연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고 화가의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있는데 칸디스키의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합니다. 칸디스키에게 변화를 준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예요. 이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기도 하죠. 판디스키가 클로드 모네, 그러니까 1895년에 모스크바에서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굉장한 이제 감명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주제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작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많은 감명을 받아서 화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모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죠. 그리고 짧은 인상주의라는 시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많은 화가들이 모네와 같이 인상주의라는 화풍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다른 화가들은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인상주의의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림 양식들이 다 변해 갔어요. 근데 유난히 모네만 다른 화가들과 달리 영원한 인상주의자로 살았던 화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상주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상주의자로서 요구되는 그림이 얼마만까지 어느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화가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에 대해서 큰 특징으로 우리가 보면 그 빛에 대한 거예요. 인상주의 화가는 현실에서 보이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냈는데 그대로 그려낸 것뿐만 아니고 눈에서 전달해주는 빛의 색감, 그 빛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물,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이제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네는 인상주의로 살다가 인상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화가라고 제가 말을 드렸죠. 그래서 모네는 야외 작업을 고집하는 화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건초덤이라는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것도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모습이 건초더미가 똑같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보이는 사물을 다른 색채로 지금 표현했어요. 그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많은 이런 건초더미 연작을 내었는데 이것을 계속 야외에서만 작업했던 게 아니라 작업실에 가지고 와서 한 10점 이렇게 펼쳐놓고 동시에 작업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한 작업의
작업이긴 하지만 빛에 따라서 보이는 그 화풍이 달라지죠. 그래서 모네의 이러한 연작은 미술사적 업적으로 되게 큰 업적이 더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91년에 건초 더미를 제작한 연작을 시작으로 뭐 포플러, 루앙 대성당, 런던 풍경, 베네치아 풍경, 뭐 이렇게 수련 연작, 뭐 이렇게까지 쭉 연작을 재정립하고 정점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미술가들도 그 연작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많이 전시를 하죠. 저희도 이제 그 전시관이나 가서 이제 관람을 해서 지금 전시관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똑같은 사물을 다른 색채로 쓰는 연작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초인 것을 준 건 모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네 작품을 통해서 칸디스키는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는 다른 분위기로 반복해서 그린 이 연작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 자율적인 회화에 뭐가 더 덧대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추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칸디스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요. 이것도 연작의 루앙 대성당의 작품 중에 2점을 뽑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같은 장소에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야외 활동을 했을 때 햇볕이 너무 많이 쨍할 때 보면 사물들이 되게 흐릿하고 분사되어 있는 듯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모네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작품을 연작을 통해서 미학적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려냈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형태가 지금 보면은 많이 오른쪽에는 분화되었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게 대성당인 거구나 하고 볼 수 있다면, 오른쪽의 루앙 대성당은 많이 분화되어 있어요. 해체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형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연작 작품은 10개가 넘는 캠퍼스를 동시에 세워두고 진행되는 작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연작의 형식은 뭐 시간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의 지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작의 아버지 모네 이후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화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작업 방식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칸디스키, 뭐 몬드리안, 뭐 이런 사람들은 추상회화로 접어드는 그 시작점을 모네가 제시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표현주의자는 뭐 일전의 구상주의나 뭐 이렇게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인상주의나 뭐 이런 것들과 달리 되게 이게 뭔지 모르는 듯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모네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추상표현주의는 뭐 앤디 워홀이나 팝아트에 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화가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작업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철학적인 의미까지,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연작에 대한 부분에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자면, 연작이 반복되는 그림이잖아요. 다르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걸 철학적인 개념으로 넣어서 생각해 보면 삶조차 반복이다. 뭐 기억이라는 생각을 항상 반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철학적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돼서 그림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화풍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요, 모네가 이제 말년에 그렸던 그림들인데요. 말년의 모네는 수련이라는 그림을
주제를 가지고 연못, 뭐 연못 위의 수련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그림을 양쪽에 보시면 이것도 되게 많이 형태가 이렇게 많이 해체되어 있죠. 그리고 수련 또한 연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말년에는 모네가 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대상을 찾아서 그려낸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눈병으로 인해서 되게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색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억이란 존재의 그 색채와 사물의 색채와 다르게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모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찾아서 그려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없어진 풍요로운 색채와 길고 힘있는 붓터치로 나는 그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터치로 추상표현주의 선구자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할 때까지 모네가 그렸던 이 수많은 작품들은 약간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다라는 푸대접을 받았는데 그거는 추상표현주의의 정립이 생기지 않아서 더 이제 그런 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유럽에서 그 뒤에 이제 모네가 죽고 나서 추상 미술에 대해서 등장을 하면서 모네를 현대회화의 선구자로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모네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네의 작품들이 다시 회자되고 모네의 그림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추상미술주의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다,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갈은 모네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의 미켈란젤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모네의 그림들은 파리 마르몽탕 모네 미술관이라고 해서 유족들이 많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모네의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네는 평생 동안 그린 그림이 약 2050점이나 되는 많은 작품들을 남긴 화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시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밝기와 색감의 정도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보이죠. 시간 흐름, 낮인지 밤인지 아니면 어두운지 그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네는 이렇게 바실리 칸디스케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는데